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보이는 뉴스레터의 주제는 생성 AI와 콘텐츠인데요. 생성 AI로 콘텐츠를 기획할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탄생한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챗GPT를 필두로 생성 AI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생성에 특화된 이 인공지능은 제작과 관련된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는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도 AI를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케터라면 콘텐츠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잠재 고객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알리는 과정에서 콘텐츠는 정말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케터한테 콘텐츠 기획 능력 혹은 제작 능력은 기본 소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챗GPT의 등장으로 프롬프트 몇 줄만 적으면 순식간에 글을 써주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2023년 10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수요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구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콘텐츠 정책과 알고리즘 정책으로 봤을 때 콘텐츠의 양이 늘어나는 동시에 콘텐츠의 퀄리티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품질 콘텐츠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낮은 퀄리티 콘텐츠를 마주하고 있어요.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여러 콘텐츠를 그냥 짜집기 했거나 뭔가 생성 AI가 쓴 것 같은 기계적인 어투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동화는 생성 AI가 등장한 이래로 정말 핫해진 키워드예요. AI로 제작부터 발행까지 콘텐츠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AI를 활용하면 제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콘텐츠 퀄리티가 저하될 위험도 큽니다. 당분간은 콘텐츠의 퀄리티는 낮아지고 양은 폭발적으로 느는 그런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은 소비자가 내 콘텐츠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챗GPT로 글을 한번 써보셨다면 생각보다 내 의도에 맞는 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생성 AI가 일반적인 답변, 즉 평균 수준의 답변에 특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의외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평균을 넘어서는 고퀄리티 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나고 평균 수준의 콘텐츠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아닌 사람이 잘하는 것,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곧 브랜딩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출시되면 이 전자제품에 대한 콘텐츠가 무수히 많이 탄생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섭의 영상을 또 다른 사람은 언더케이지 영상을 선택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주제라도 만드는 사람이 가진 독특한 관점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작자, 즉 누가 만들었냐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에이터를 좋아하고 또 신뢰해서 그 콘텐츠를 믿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그 콘텐츠는 경쟁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도처에 널려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신뢰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보고 읽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플랫폼이 추천한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미 좋은 반응을 받은 콘텐츠는 플랫폼에서 밀어주기도 해요. 이걸 우리는 추천 알고리즘을 탄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소비 범위를 확장해 나갑니다. 우연히 클릭했다가 바로 뒤로 가기 누르는 그런 콘텐츠 있죠? 그런 콘텐츠 말고 다시 찾아와서 또 보고 싶은 콘텐츠는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요? 콘텐츠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저는 기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생성 AI는 보조로 활용하자.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생성 AI를 가장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자료 조사와 기획 단계입니다. 물론 초안 작성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사람이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콘텐츠의 퀄리티를 고려한다면 제작 과정에서는 AI를 보조 툴로 활용하고 반드시 사람의 리뷰를 거친 후에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셜 채널 배포를 반드시 고려하자. 광고 성과 측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검색 엔진 대신에 생성 A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푸시하는 그런 채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는데요. B2C 브랜드라면 특히나 소셜 채널을 우선순위에 두고 콘텐츠를 기획해야 합니다. 글 콘텐츠 비중이 큰 고관여 B2B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내가 만든 글이나 영상이 소셜에 배포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상태에서 롱폼 콘텐츠를 기획하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주제, 관점, 연출로 차별화하자. 이제는 콘텐츠가 곧 브랜딩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를 알게 되는 과정보다 그 브랜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브랜드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즉 관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 관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연출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브랜드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는 더욱더 차별화된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소상한 디테일들은 아주 희소성이 높은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가 가진 모모다움이라는 것을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보여주는 콘텐츠들은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높여주는데요. 이를 우리가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인간이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일반적인 주제에 평균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은 생성 AI가 굉장히 월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품이 많이 드는 반복 작업은 생성 AI한테 시키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기획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송길영 부사장님이 유튜브 채널 15야에 출연해서 해주셨던 얘기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앞으로는 스크립트부터 편집까지 죄다 AI로 만든 신빙성 떨어지는 콘텐츠보다는 진실한 라이브를 더 선호할 것이고 또 Q&A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는 대본만 있으면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꽤나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 진행하는 진실된 Q&A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더 큰 팬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 다섯 번째, 콘텐츠 성과 지표를 재정의하자. 많은 기업에서 여전히 클릭을 중요한 콘텐츠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클릭이나 웹사이트 유입량으로 콘텐츠의 효율을 측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생성 AI나 다크 소셜 등등 다양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인해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정보를 얻는 제로 클릭 트렌드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사용자에게 클릭을 요구하는 대신에 쇼폼이나 참여한 콘텐츠를 통해서 가치를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이미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셜, 이메일, SEO 등등 채널에 상관없이 클릭을 강요하지 않고 더 많은 타겟 고객에게 도달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뭔가 구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브랜드를 마음속에 딱 떠올리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고객은 우리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올 거고요. 이는 브랜드 이름 검색량과 직접 유입 트래픽이라는 간접 지표로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제 콘텐츠 KPI는 클릭과 같은 행동이 아닌 노출수, 이메일 오픈, 머문 시간, 반응 등등 콘텐츠의 소비를 기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고객 입장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의 생성 AI 콘텐츠 기획 팁 5가지를 풀어봅니다. 저는 본업과 함께 이 디지오션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왔는데요. 그간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체득한 노하우 중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타겟 독자층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이 좋은 콘텐츠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누가 왜 이 콘텐츠를 좋아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세요.
성과가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그 기획 의도를 역추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트위터, 오픈에즈 등등 뭔가 조회수가 공개된 플랫폼에서 제가 다루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 중에 조회수가 높은 것을 확인해보고 낮은 것을 확인해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유튜브나 트위터, 오픈에즈처럼 조회수가 공개된 플랫폼들이 있죠? 이런 플랫폼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 중에 조회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비교해보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경험과 과정, 그리고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주제를 균형 있게 다뤄보세요. 보편적인 주제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많지만 경쟁도가 높아서 노출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좀 더 니시한 주제는 롱테일 키워드를 타겟팅하기에 적합합니다. 검색량이나 사람들의 관심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 것이죠. 네 번째, 원하는 주제를 정했다면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미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을 찾아보면서 이 지금 존재하는 콘텐츠보다 더 나은 버전을 만들 수 없다면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제나 관점 연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설명을 돕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자.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칫 원론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굉장히 지루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를 넣으면 피부로 와닿아서 조금 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딱 맞는 사례와 비유들을 잘 찾아서 넣으면 독자와 청자의 공감을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이는 뉴스레터는 생성 AI 시대의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마케팅과 관련된 더 다양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보이는 뉴스레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